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제가 수다학 진행을 하고 난 다음부터 참 이 부모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많이 듣는, 정말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첫째 때랑 너무 달라서 둘째는 어떻게, 셋째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뭐 같은 형제, 자매, 남매여도 이 개성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 학습법은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저희가 학습 능력 검사하잖아요. 그 검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수학이 맞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탐구해야 공부가 더 잘 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를 둬야 합니다. 아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인데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라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수학에 끝끝내 흥미를 못 붙인 게 아닌가. 딱히 뭐 앉아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움직였으면 이렇게 살이 찔리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가 풀어온 엄마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네, 성향 차이. 이 성향 차이 관련 고민인데 달라도 너무 다른 네. 쌍둥이 남매. 오, 남매. 수학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쌍둥이를 만나본 적은 있는데 쌍둥이 남매는 그러니까요. 처음이고 이 한나란 씨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반대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쌍둥이라고 해도요. 앞서 말한 대로 좀 각각에 맞게 다른 학습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쌍둥이나 연년생을 공부시키면서 네. 엄마 아빠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비교의 말을 하는 거죠. 쟤는 씩씩하게 잘했는데 너 왜 그러니? 말하면서. 쟤 벌써 다 외웠는데. 쟤는 곱셈 다 하는데 너 왜 그러니 정말? 막 이러면서. 벌써부터 제가 제가 말하면서 제가 싫었어요. 네, 그런 비교들 맞습니다. 속도든 뭐 방식이든 사실 아이들마다 다른 것일 뿐이잖아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교를 살짝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흥미가 떨어지고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걱정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인 게 네네. 오늘 주인공 어머니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무엇이든 좀 이렇게 좀 공평하게 대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대요. 오, 훌륭하신데요? 그리고 수학 공부도 이 아이를 이만큼 봐줬다면 이 아이도 이만큼 봐주고 아하. 이런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일단 어머니 마인드는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하는 시간도 쌍둥이한테는 좀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년생의 경우 이제 학년이 다르니까 네. 실력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걸 썩 권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네. 또 한편 이 선의의 라이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엄마의 지도 방법도 궁금하고 이 쌍둥이 둘이 어떤지도 참 궁금한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남매 예서와 예희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수학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전주. 쌍둥이죠, 쌍둥이. 예. 네, 일단은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네, 서로 번갈아가면서 총도 쏘고. 알콩달콩 우애 좋은 9살 쌍둥이 남매 예서와 예희. 한박이처럼 닮은 모습이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예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항상 활동하는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예서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기는 해요. 어릴 때 똑같이 생겼네요. 태어난 순간부터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쌍둥이 남매. 하지만 성격은 극과 극이라는 두 꼬마인데요. 따로 볼 때는 각자 뭐 어떻게 얘는 미미노고 전 저는 미미인형 아니면은 책을 물거나 뭘 적고 만들고 그러고 예서는 총이랑 총 아니면 레고 갖고 놀아요. 굉장히 대비되는 성격이네요. 네네. 평소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오빠 예서. 책을 보는 걸 가장 좋아해요. 독서는 정말 좋은 활동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정적인 활동을 즐기는데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예서야 학원 가야지.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안 되지, 예서야. 네, 오늘 옷 잠바 걸쳐 입고 갈게요. 한편 같은 시각 예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예인은 어디 갔네요? 얘는 벌써 나갔어요. 학원 가려고. 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밖으로 나선 재빠른 예희.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다 성격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솔루션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일단 예희는 체험 위주의 수학 학습을 하는 게 좋겠고 또 예서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수학 동화를 좀 보는 그런 학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갈 때 따로 갔잖아. 따로 갈 때는 왜 따로 가는 걸까? 저는 바로 다 그냥 학원에 다 갔다 온 다음에 쉬고 싶은데 예서는 학원 갔다가 쉬고 학원 갔다가 쉬고 그러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말을 하는데 예의가 계속 이제 본인이 얘기하니까 나도 좀 말 좀 하자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맞아요. 성격이 딱 보여요. 맞아요, 예의가 확실히 맞아요. 활동적이고 예선 좀 조용하고. 그래도 이 예서가 자기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네. 자기 입장은 분명한 학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주 소극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엄마가 얘는 소극적이야 이렇게 그냥 미리 단언해 버릴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맞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소극적이면 나도 말 좀 하자 이 말도 못 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날 오후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 어서 와. 잘 다녀왔죠? 엄마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어? 발차기 배웠어. 발차기? 들어가서 옷 벗고 나와 예서야. 행복한 시간입니다. 갔다 와서 무언가 먹는 시간. 간식과 함께 오순도순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데요. 예서야 너 3학년 되면 수학도 조금 더 해. 한 장 해야 돼, 한 장 진짜. 왜요? 그럼 반절만 할 거야? 계속? 수학에 거부감이 큰 예서. 국어에 근데 왜 수학 한쪽 했잖아요. 원래 안 한다고 했었어 그때 아예. 얘야 너는 어차피 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 장도 하고 두 장도 하고 그럼 좋지. 예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저는 뭐 국어 수학 전부 다 한 장 한 장씩 풀을게요, 뭐 두 장씩 풀을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서 같은 경우에는 국어만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수학은 아예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르구나. 이제 좀 설득을 해서 그나마 예서야 그럼 너는 한 장 말고 반쪽만 풀어볼래? 라고 해서 예서를 아무래도 분량을 조금 준 거죠. 과연 두 쌍둥이 남매의 공부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수학 문제를 유독 풀기 싫어하는 예서의 공부 시간. 일단 책상 앞에 앉긴 했으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별표 쳤네요, 별표. 모르는 문제는 고공 패스. 무서운 속도로 풀어내려 가는데요. 문제도 빨리 풀고 네. 포기도 빠르게 별표로 넘어가고 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서야. 근데 문제를 되게 빨리 푼다. 쉬워서 이렇게 빨리 풀면 한 장 해도 되지 않을까? 한장하기가 싫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네, 아니었어요. 아니 방금 표정이 왜 싫다는데 왜 그러냐? 아직까지 왜 이래요? 왜 그러세요? 오늘 초면에 왜 이러세요? 근데 보면은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호기심이나 흥미가 좀 생기지 않는 것일 수는 있어 보여요. 또 수학은 아예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학에 대한 감정이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서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흥미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희는 어떨까요? 예서와 달리 진득하게 문제를 푸는 예희.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한 문제 한 문제 끈기 있게 풀어내는데요. 확실히 예서보다는 네. 이렇게 문제 푸는 연필 잡은 모습까지도 좀 신중하고 꼼꼼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라이벌 의식은 확실히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한 명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예서가 먼저 책을 읽으면 얘가 갑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읽어요, 옆에서. 아니, 야, 저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저걸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선의의 경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라이벌 의식을 건강하게 잘만 키워주면 사실 서로 이렇게 자극이 돼서 좋거든요. 근데 지금 따로 학습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같이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예서가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분량을 그러니까 늘리고는 싶은데 아이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끌고 가고 싶거든요. 잘 따라주니까. 근데 그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오빠는 조그마한데 나는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분량의 경우에는 똑같이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일단 예희가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예희가 원한다면, 욕심을 좀 낸다면 더 늘려봐도 좋고요. 또 예서의 경우에는 아직 안 그래도 됩니다.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아, 같고요. 그래요? 네, 새로운 학습을 차라리 시도를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분량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는 엄마. 예서야. 아이들 채점도 따로 해주는 세심한 모습입니다. 사이에 있는 수를 모두 수래. 사이에 있는 어머님 말투부터도 딱 나긋나긋하게 정말 차분하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다정한 엄마의 눈높이 교육. 뭐라고? 차분히 예서의 공부를 봐주는데요. 모든 수를 쓰래야 되는 거야. 해답지 어디 갔냐? 다 했어요. 예서 거 하고 갈게. 예희야 잠깐 기다려. 9의 단, 6의 단이야. 숫자 중에 하나는 5가 들어갔다. 나는 5가 그 아래 숫자인 줄 알았어. 근데 봐봐. 그런데 이때 수가 있어. 6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 지우고 있어요? 아, 엿들었어. 이거 이러면 반칙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아, 그래요? 자기도 지금 모르는데 옆에서 설명하니까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저렇게 열심히 그 부분을 들으면 오히려 훨씬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 있죠. 예. 6, 9, 54. 정답은 5가 54래. 그러면은 숫자 중에 하나가 5가 들어간대. 그럼 54. 그렇지. 완전 쉽지. 아쉽지. 그럼 다른 걸 나긋나긋하지만 분명한 엄마. 풀린 유형은 복습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데요. 엄마가 정말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예서도 표정에서 살짝 싫은 티는 내지만 같이 앉아서 끝까지 해내잖아요. 아주 훌륭한 엄마세요.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건 어때? 좋은 편이야? 싫은 편이야? 좋아요. 엄마가 좀 화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알려주는 것만 해도 좋아요. 저도. 엄마랑 함께 공부하는 거를 뭐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러게요. 사실 지금 이 하는 채점도 네. 같이 앉혀놓고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뭐 비교의 말을 하신다거나 얘는 틀렸고 여긴 맞았어 이렇게 상처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같이 설명해도 좀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경제적일 것 같은데. 함께 채점해도 된다 그러면은 뭐 어머니가 굉장히 편해지시겠네요. 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학습 열정이 넘치는 예희의 공부를 봐줄 차례.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예희야? 이거는 엄마가 설명해 주는 거 봐가지고 내가 언제 설명을 해줬지? 예서한테 설명해 아까 그 몰래 들었던 그 문제인가 봐요. 아유, 다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네, 변명하기 쉬운데 솔직한데요? 다 들었어요? 자, 이건 뭔 말인가 알겠어, 그래서? 응, 9단 9곱셈이 나오는 그렇지. 수는 우선 모르고 6단 9곱셈이 나오는 수는입니다. 숫자 중에 하나는 5입니다. 54. 왜 54야? 9단에서 54가 나오죠? 6단에서 구. 54가 나오지. 9 54라는 답이 어디 있어, 여기에? 내 9단하고 6단 6단하고 생각을 한 거야? 천재자? 쌍둥이여도 약간 성격이 다른 이제 각자의 성격이 있는 아이들인데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 결정에 애들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결정이 맞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그리고 지금 애들을 이렇게 집에서만 많은 분량의 문제집을 푸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한 장, 뭐 반쪽 이렇게만 푸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격도 성향도 천차만별. 달라도 너무 다른 쌍둥이 남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수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남매를 만나봤습니다. 뭐 딱 봐도 정말 그 성향이 좀 다른 그런 두 친구인데 이 같은 쌍둥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수학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네, 일단 예희는 딱 의욕이 있어 보였어요. 네네네. 수학도 좋고 문제집 푸는 것도 좋아하고요. 학습 태도도 좋아서 전형적으로 좀 성실한 모범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저의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압류, 그렇고 말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겠죠. 칭찬을 좋아하고.
아, 그래요? 그랬겠죠. 우쭈쭈하는 거 좋아하고. 그 셀프로 칭찬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면에 예서는 수학 문제를 잘 안 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예서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포텐이 있는 친구다. 네, 그 독서도 오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책상에 진득이 앉아 있는 것도 수학 공부할 때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습지 형태의 문제풀이가 너무 싫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예서가 좋아할 만한 학습법만 잘 찾아준다면 엄마랑 막 불량 밀당하고 그런 거 없이 예의만큼 열정적으로 수학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수학 평가를 보면요. 둘 다 훌륭한 점수죠. 네. 복습이 100점, 90점, 그리고 예습은 70점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서는 하기 싫어했는데 저 정도면 하고 싶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대단한 친구인데요. 네. 약간 서럽죠. 싫어 이랬는데 90점 받은 거.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둘 다 좀 어려운 사고력 문제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은 갖췄는데 응용 문제가 좀 들쑥날쑥하게 풀이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니까 이제는 좀 응용 문제에 도전을 할 때입니다. 아하. 근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검사 결과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실력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상에서 본 모습은 좀 많이 달랐거든요. 둘이. 맞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예서 예희 검사 결과 한번 바로 좀 만나볼까요? 네네. 네, 자기 조절 부분만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은 엄마는 아이들이 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만 이 검사 결과로는 둘이 거의 비슷한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 진짜요? 완전히 그러게요. 다르다는데? 많이 달라 보였는데. 사실 이 성격적으로는 차이가 좀 보였지만 네네.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간극은 없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희의 경우는 정서적으로나 학습 동기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서는 정서적으로도 학습 동기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죠. 따로 하는 학습 속에서 욕심이 있는 예희는 계속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의욕도 이렇게 생기는 게 강화됐지만 네네. 예서는 예의만큼의 의욕은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감정만 계속 쌓인 상태거든요. 성향이 달라서 둘을 분리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셨겠지만 결론은 둘을 분리해서 가르치면서 네.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확장된 거예요. 더 커진 거군요. 그렇죠. 둘 사이도 좋고 또 같은 학년이고 실력도 비슷하고 똑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 성향으로 인한 구분보다는 이 예서의 수학에 대한 감정을 바꿔주시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따로 공부하더라도 비교할 만 하는 사람은 다 하고 같이 있어도 충분히 화기애애하려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이 같이 하는 시간 속에서 예의는 예의대로 장점이 더 부각되고 예서도 학습 동기나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분위기 속에서 게다가 네. 이 둘 다 자율성이 조금 낮아요.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자율성도 높아지거든요. 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려면 긍정적인 경험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수학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경험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둘 다 같이 풀고 같이 또 엄마한테 칭찬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 정서적으로 같은 레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율성도 같이 높아지고요. 네. 아 근데 선생님, 근데 아까 보니까 이 학습 습관하고 학습 기술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네, 사실 이 저학년 때는 자기 조절 영역이 아주 중요해요. 네. 자율성이 낮다 보니까 수업 집중도가 많이 낮아요. 아하.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 높여주고 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면 다행히 습관이나 기술 능력도 같이 자연스럽게 높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참,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지금 선생님들 뭐 말씀으로는 뭐 따로도 하고, 그렇죠. 뭐 함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장점을 이제 키우라고 하셨는데. 뭐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이름을 뭐 따로 또 같이 학습 뭐 이렇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은데요? 따로 또 같이 학습. 따로 또 같이. 네, 따로 또 좋네요. 같이 학습. 오늘 확실하게 한 건 하고 아, 그래요? 제가 그동안 너무 뭘 안 했나 봅니다. 이걸로 크게 한 건 했다는데. 아니
일단 지금처럼 따로 하는 학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인은 보신 것처럼 꼼꼼하고 또 수학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 네. 응용 문제나 사고력 문제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들어있는 난이도 살짝 있는 문제를 뭐 하루에 한 반 페이지 정도 더 하게 해주도록 해서 예의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먼저거든요. 예서는요? 예서는 공부법을 좀 엎어야 됩니다. 격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엎어야 된다. 네. 엎어? 예, 뭐 밥상 뭐. 예,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네. 지금 하는 문제지 학습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포텐이 좋은 아이가 이렇게 수학 학습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 속상해서 이것이 지금 수학에 대한 비호감으로 계속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딱 끊고 예서는 좀 스토리텔링 수학 학습을 추천하고 싶어요. 스토리텔링. 네, 수학을 좀 책으로 읽으면서 개념을 재미있게 익히는 거죠. 줄글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연결이 되는구나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데. 그렇죠. 그냥 수학 문제나 이런 건 싫어했겠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로 읽으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문제풀이도 좀 지금처럼 단순하고 쉬운 것만 하면 계속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특기인 독해 능력을 또 좀 살려서 문제 해석력도 높일 수 있고요. 또 풀이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네. 훨씬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유빈 선생님이 권해준 방법으로 일단 이 학습 습관을 잡고요. 네. 그리고 함께 또 모여서 수학 활동을 하는 패턴을 해보면 좋겠죠. 저는 수학 보드 게임 추천합니다. 아니 아까 막 총 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예. 네네. 그런데 이 엄마가 전문가 묻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필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 게임이나 바둑, 장기, 이 전통적인 네네. 보드 게임을 권합니다. 장기까지는. 네,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요 수학적 사고력이 높아져요. 어려워서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재미를 붙이면 아이들이 수학 흥미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집중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이 서로의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동영상 활용 있잖아요. 동영상 활용. 그럼 그건 어떨까요? 아니 뭐 저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동영상은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닌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안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네. 그렇군요. 근데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네. 많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의 관리 없이 좀 유해한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이야기고요. 예서 예인에는 엄마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동영상 학습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학교 수업 집중력이 약간 우려스러웠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확인도 하고 또 내일 배울 부분에 대해서 예습도 해볼 수 있고 집중력도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또 같이 학습법 하나 더 추천할게요. 와, 오늘 뭐 많이 나오네요.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네요. 네. 네, 앞서 이 스토리텔링 수학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 책 읽기 같은 경우는 둘이 함께 해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게임 방식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 각자 네. 질문을 한 5개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서로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길 위의 수학자나 네. 또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 개념 뭐 100 이런 책을 읽고 서로한테 문제를 내고 또 맞추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엄마가 같이 이제 개입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학 자체가 즐거워지고 네네. 사고력도 올라가고 예희의 꼼꼼함은 살리고 또 예서의 독서 능력도 살려주는 네, 그런 좋은 학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집에서 문제집만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추가로 다른 방법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아주 딱 맞는 좋은 솔루션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따로 또 같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어머니. 자, 어쨌든 우리 엄마의 지도 방식에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조금 추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머니께서 정말 현명한 어머니시니까 이 오늘 방송을 딱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이미 계획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도 잡히고 막 감도 잡히고 다 잡히고 각도 딱 잡히고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대단한 계획이 있구나. 분이니까. 네. 현명한 네. 어머니시잖아요. 일단은 이 비교하지 않겠다, 차별하지 않겠다. 정말 너무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공부법을 주시는 건 그냥 차이를 두는 것일 뿐이지 네네. 그 자체가 절대 차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게 지금 그러네. 중요한 부분. 그러네. 네. 개성은 존중해 주되 함께하는 가운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공부법을 조금만 바꾼다면 아이들이 학습 전반에서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얘기 들었는데 백은 씨. 네. 예? 정리 안 갈 수 있습니까? 예. 정리해야죠. 예, 제가 오늘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스. 수다학을 찾아온 쌍둥이 남매.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한 명은 너무 의욕이 넘치고 또 한 명은 문제 너무 풀기 싫어하는 극과 극의 모습.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쌍둥이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를 위한 특급 솔루션 나갑니다. 응용 문제. 더욱 호기심을 가질 만한 문제들의 도전. 스토리텔링 수학. 읽고 이해하는 수학으로 흥미 유발. 보드게임. 함께하는 보드게임으로 실력도 쌓고 엄마도 좀 편해지세요. 네, 정말 그 엄마도 편해지고, 그죠? 네, 아이들도 즐거워지고, 그렇죠. 네,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따로 또 같이. 네, 오늘은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이의 개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두는 거, 이거는 결코 네,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 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도 좋은 팁을 많이 저희가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의 대화, 아이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줬던 우리 어머니이신데 지금 이 고민 해결에 속이 후련하시겠지만 저희도 오히려 보면서 좀 네.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많은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수다 게시판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문 두드려 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설명해 주신 정혜석 선생님, 정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오늘 네, 많이 쓰셨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